진짜 우리 좀 있으면 광복절인데 광복절에도 우리 집에 태극기 다는 거 알아? 응, 맞아. 너희들 광복절이 뭔지 알아? 몰라요? 반복절 몰라. 광복절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응? 근데 유감신 뭐야? 나도 맞아. 진짜. 너가 때도 있어. 그럼 우리 역사 공부도 할 겸 우리 철도 박물관 가가지고 같이 구경하러 가볼까? 응. 가보자. 사람도 가보자. 네, 어서 오세요. 철도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 철도박물관장 배은선입니다. 그냥 철도박사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도박물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철도박물관 중앙홀이거든요. 우리나라 철도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지금은 우리나라 철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자, 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125년 전 1899년 9월 18일 날 기차가 맨 처음 달리기 시작했어요. 경인철도라고 하는 건데, 그 경인철도가 시작되기 전에 철도를 먼저 놓아야 되잖아요. 그 철도를 놓기 위해서 공사를 막 시작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가 맨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 저 사진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한성판윤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관직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관직이 뭐가 있었냐면 감독 경인철도 사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이에요. 저분이 하얀 갓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라에 상이 있어서 명성황후라고 이야기하는 임금의 부인 되는 국모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저렇게 슬프게 철도가 시작이 됐고, 또 전쟁을 겪고 식민지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어요. 자, 여기는 이제 역사실이에요. 역사실이어서 우리나라 철도가 저렇게 1899년에 맨 처음 시작된 이후에 어떻게 발달되었나 하는 것을 연도별로, 각 노선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에 뭐가 1이라고 써 있는데,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1899년 9월 18일 날 맨 처음 달렸던 그 증기기관차하고 그때의 객차 모습을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뒤에 뭐가라고 써 있는 데가 이제 운전실이고, 그 뒤에 석탄을 실어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가지고 바퀴를 굴려서 그렇게 가던 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4대가 도입이 돼서 경인선에서 운행이 됐어요. 그래도 힘이 세서 객차를 잘 끌고 다닐 수 있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경부선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1899년에는 경인철도가 달리기 시작했고, 서울에서 부산 달리는 경부선 같은 경우는 1905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서울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호남선 노선이에요. 호남선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다음인 1914년에 완성이 됐어요. 호남선이 맨 처음 놓일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건설했어요. 호남 지방에서 쌀이나 곡식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리고 목화라고 해서 옷을 만드는 재료, 그 목화가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실어다가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 자원, 곡식이나 천연 자원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식민지 시대에는. 그런데 결국 일본이 전쟁에 지고 1945년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면서 차들을 다 망가뜨리고 갔어요. 철도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운영할 수가 없어서 기술자들이 머리를 써서 개발을 해서 고쳐서 만든 것이 바로 저 해방자호라고 하는 기관차예요. 일본인들이 망가뜨리고 간 기관차를 고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특급 열차를 운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서부 해방자호, 그 다음에 통일호, 무궁화호 이런 이름의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만든 동력차, 실제로 만든 동력차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1979년에 디젤 기관차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로템의 모태가 되는 현대전공에서 만든 디젤 기관차예요. 이 차가 우리가 만든 최초의 동력차예요. 우리가 만든 실제 최초의 고속 차량은 바로 이 차예요. 이 차의 정확한 이름은 KTX2예요. KTX1은 이거예요. 이거는 프랑스 기술을 배워가지고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술로 만들지는 않았고 프랑스로부터 배운 기술로 우리 한국에서 들여와서 국산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기술로 새롭게 만드는 게 KTX2고, KTX2를 손님들을 태워서 상업운전을 하게 된 게 KTX 산천이에요. 이제는 수출도 하게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고속철도를 사들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수출하게 됐어요. 근데 KTX 산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산천어라고 들어봤어요? 물고기인데 이 산천어는 강원도의 아주 맑은 계곡에서 사는 물고기예요. 앞부분이 산천어를 닮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산천은 깨끗한 물에 사는 산천어를 닮았다는 의미,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 매를 신나게 달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나라 철도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철도를 맨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가 힘을 얻기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바람에 철도가 우리나라의 나무, 광물 이런 것을 빼앗아 가는데 철도가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게 우리나라 철도가 이용이 됐던 거죠. 처음에는 고속철도 기술을 프랑스에서 배워왔지만 그 배워온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것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버지가 다니시는 현대로템에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철도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철도가 사용이 된단 말이야. 아빠가 자랑스럽잖아. 고속철도도 만드시고 일반 차량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철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열차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말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기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철도박물관 방문해가지고 이제 관장님의 설명도 듣고 하니까 아들한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광복절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함께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철도 레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